저는 내신 1.5 등급, 모의고사 100분위 366 정도의 학생입니다. 수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모의고사에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하지만 성적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도 마무리가 되었고 또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인 고3 수험 생활로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에 과연 내가 수시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는 정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고민의 시작점은 사실은 기말고사 성적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기말고사 시험이 잘 안 나왔어. 내신이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비교과도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것도 아닌데 내신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수시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겨울방학 때 바짝 해서 수능을 치러서 정시로 가는 방법을 세워볼까? 뭐 이런 막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 예. 그래서 수능 성적보다 만약에 학생부 성적이 내가 월등히 좋다라고 하면 수시 모집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안들을 세워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주력해야 될 것을 정하되 대신에 그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기는 위험 부담이 크니까 비중을 조금 달리 두는 그런 방법으로 겨울방학 공부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문의를 줬었던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1.5등급이면 상위권 성적이고요. 100분위가 366점으로 보아서 사실 이 당시에 100분위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해 전에 2017학년도에 시험을 치렀었던 학생이다 보니까 100분위를 이제 따지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달랐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도 들어갔었기 때문인데요. 네, 절대평가 되기 이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 100분위 점수로 따져보면 학생이 정시보다는 어쨌든 수시가 조금 유리한 점수선. 물론 수시는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도 따져서 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 이 단순하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시 지원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의고사도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능 최저를 정작 맞추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격 미달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선이 어떤 수준으로 요구하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성적이 지원하려는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수능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막 고민하기보다는 2021학년도, 지금 2021학년도에 대입 전형 계획도 계속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선, 어느 정도 선인지를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선 안에서 내가 수능 최저를 지금 현재 모의고사로 맞출 수 있는 선이 어딘지.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러죠. 저 지금까지 수능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준비한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점수는 제 점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그걸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봤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했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려서 최저선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수시에 적합한 상황이었고 일단 학생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학생부 석차 등급 1.5등급으로 수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선을 우리가 그냥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지금 당시에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2017학년도에서 모의고사 100분위가 366. 그러면 평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균 100분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문계 한 91.5%, 91에서 92%의 100분위를 가진 평균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수영탐에서 400점 만점에 366점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정시에서 지원선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학생은 수시 모집에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의 수능으로 보면은 100분이 91에서 92% 정도의 학생으로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수시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2020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각 입시기관별 채점 결과를 우리가 감안해서 종합해서 봤을 때 인문계 91%의 라인은 수능 틀린 개수로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11개에서 12개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원 가능한 대학선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해의 점수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것들로 따져서 종합을 해보면 사실 비슷비슷한 지원선이 정시는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학생하고 좀 다른 학생이지만 역시나 수시에 적합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학생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석차 등급이 1.6등급, 또 모의수능 100분위가 276. 이 학생은 2018학년도에 모의수능을 치렀던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0분위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졌기 때문에 평균 100분위로 따져보면 92%의 100분위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과 약간 비슷한, 점수차가 크지 않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수시 지원 가능 대학선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선이 나오지만 정시로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모의 수능 100분위로 감안해서 살펴보면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선이 지원 가능한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 역시 위 학생, 앞서 말했었던 학생과 약간 비슷한 라인의 지원선을 가지게 되는 학생이죠. 모의 수능 성적보다 이렇게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선보다 대학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고 학생부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의 수능 최저선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내가 수시 지원할 수 있는 준비,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겨울방학 때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시에 적합한 학생들은 성적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사실 급격한 성적 향상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상향 지원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성적선에서 최대한 소신 지원,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시 합격선, 다만 정시 지원선보다는 조금 상향된 선에서 지원선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모의 수능 성적 향상이 내가 어렵다. 확 한 번에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6월 모의고사 때까지 얼만큼 끌어올릴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학선을 체크하시고 학생부 석차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선을 고려해서 6개의 지원 전략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의 수능 성적이 내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능 성적보다 지금 모의 수능보다 수능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내가 기대하고 자신한다 라는 상황에서는 수능 성적보다 살짝 상향된 선에서 상향 지원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수시에서 좋은 방법이겠죠. 현재 수능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선 하나도
수시에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즉 우리가 그런 것을 안정지원선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안전선을 마련해 두자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수시 말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한 번으로 결정이 되는데 올해 수능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는 해도 막상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이렇게 못 본 적은 없었어 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한 번의 수능이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평소보다 잘 볼 수도 있지만 또 평소보다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선이 조금 애매하다. 조금 향상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정하다 싶을 때는 수시에서 안정지원할 수 있는 선을 정시지원선 정도를 고려해서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는 등록 기간 내에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이 가능해요. 따라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가끔 이거 잘 체크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면 가야 되고 정시 지원을 못 하는데 등록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대학별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놓고 내가 수능을 잘 봐서 내가 수능 이후에 대학별 시험을 치르는 학교선보다 조금 높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면접 시험이나 논술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응시를 다 해놓고 나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